안녕하세요. 장쌤 사진공방의 장영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왜 선택 영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좋은 보정은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보다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풍경 사진 보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늘 선택 기능을 자세히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풍경 사진을 이용해서 하늘 선택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선택이 완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볼게요. 먼저 이 사진을 좀 한번 볼까요? 하늘은 어느 정도 잘 당겨져 있어요. 노을의 색과 구름의 입체감이 잘 살아 있습니다. 하늘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오른쪽에 이 나무를 보면 상당히 복잡한 가지들이 많이 뻗쳐 있죠. 이런 사진은 하늘 선택이 잘 작동될까? 이런 게 좀 의심스러운 좋은 예입니다. 첫 번째, 하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선택이라는 메뉴에 가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하늘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생각보다 잘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터로 확대해서 좀 볼게요. 더 확대하면 비교적 잘 선택이 됐는데 점선으로 잘 나타나고 있죠. 하늘에 구름도 잘 포함이 되어 있고 나무 주변들도 비교적 잘 선택이 됐어요. 하늘을 좀 어둡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정 레이어에 가서 곡선이라는 조정 레이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택 영역이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로 잘 변환이 됐죠.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마스크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흰색은 선택된 영역이고 검정색은 선택되지 않은 영역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뭇가지와 비슷한 밝기를 가진 일부 구름은 완전히 흰색이 아니고 어두운 회색으로 남아있는 거죠. 즉 하늘 선택은 상당히 훌륭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더블 클릭하면요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선택 및 마스크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선택 및 마스크를 실행했습니다. 저와 보이는 화면이 좀 다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보기 모드에서 오버레이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자, 불투명도는 보통 50 정도로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강의를 위해서 좀 더 진하게 보여두도록 하겠습니다. 90% 정도를 한번 해볼까요? 색상은 빨간색이고요. 표시는 선택된 영역을 보여주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디폴트 값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툴바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해볼게요.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주변에 선택이 잘 안 된 것들을 잘 정리해 줍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활용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너무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쓱쓱쓱 문질러 주면 대체적으로 잘 선택이 됩니다.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 크기를 좀 키워서 이렇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스크롤바를 내려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마스크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겹친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네요. 회색 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겹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풍경사진 보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마스크 자체를 보정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밝기의 차이를 조절해 주는 방법입니다. 메뉴에 이미지에 가서 조정에 가서 레벨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벨을 이용해서 회색 톤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검은색을 좀 더 진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흰색을 좀 더 많이 해줄게요.
대비를 많이 증가시켜준 보정이죠. 요만큼은 전부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이만큼의 수치는 전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중간 톤을 이동함에 따라서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흰색 쪽으로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전체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의 대비를 증가하면서 마스크가 굉장히 명확해졌지요. 이 마스크 작업을 해줌으로써 품질을 높여주는 작업입니다. 선택 영역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복잡한 나뭇가지 주변들도 훨씬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선택이 됐기 때문에 곡선의 조절을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복잡한 나뭇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직접 보정하기 때문에 선택 영역을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늘 선택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풍경 사진에서는 하늘 선택이라는 메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산 음성이나 수평선, 또 일반적인 구름, 그리고 단순한 나뭇가지가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빠르게 예전 버전들보다 더 잘 선택이 됩니다. 빠르게 하늘을 보정하고 싶을 때 하늘 선택은 매우 강력한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지금처럼 추가로 작업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나뭇가지가 있다든지 안개가 있다든지 지금 사진처럼 역광이라든지 또는 복잡한 전선, 전봇대, 또 야경 같은 작은 디테일이 많은 사진들,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메뉴에서 선택에 하늘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 및 마스크로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직접 수정하셔서 원하는 부분을 잘 선택할 수 있으면 보정도 깔끔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은 하나의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선택 도구가 가장 좋은 선택 도구예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만 쓰시면 안 되죠. 실제 풍경사진 보정에서는요, 하나의 기능만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지금처럼 선택에 가서 하늘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 및 마스크, 브러쉬, 또 레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스크 자체를 보정하는 방법까지 필요한 방법들을 상황에 따라 조합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은 100점짜리 선택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선택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택에 가서 하늘을 클릭하시는 것이 시작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요즘의 훌륭한 도구가 되었죠. 다음 편에서도 좋은 선택 방법을 안내해 드려 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